자, 수업을 들으실 때 주의사항. 첫 번째, 적지 않습니다. 뭘 적지 않아요. 그 이유는 너네가 알고 있는 내용들일 거야. 적지 않습니다. 받아 적거나 풀이 과정을 쓰거나 개념을 정리해주는 과정에서 뭘 따라 적지 않을 거야. 그냥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시면서 내가 알고 있는 그게 맞구만을 판단하시면 되고, 만약 두 번째, 모르는 내용인데? 까먹은 건데? 저 사람이 말해주네? 그럼 어떻게 해요? 적지 않아요. 녹화를 다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와서, 지금 와서 모르는 내용들이 나왔다는 건 네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전에도 수업했을 때 분명히 그 모르는 내용은 너가 적었을 거라고. 그때 또 까먹은 거겠지? 간단합니다. 복습도 안 하고 다시 한번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받아 적는다 해서 또 네가 외울까? 아닐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수업을 들으실 때는 일단은 내가 아는 것들과 모르는 것들을 구별하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럼 모르는 것들은 그냥 보고서 넘어갑니까? 라고 하시면 녹화를 다 뜨죠. 집에 가서 다시 여러분들이 복습하셔야 돼요. 시간 투자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여기서 쓰고 답 체크하고 나 이제 풀었으니까 됐어? 안 봐도 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 문제 풀렸다고 답 맞았다고 끝난 게 아니란 말이야. 내게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잘 관찰하시고 잘 즐겨보시고 그 다음 꼭 집에 가서 내 걸로 만드는 시간, 내 힘으로 풀어보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개념 얘기 절반 정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문제도 다 푸는 건 아니고 절반 정도를 풀 겁니다. 절반 정도의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 그냥 봅니다. 그냥 봅니다. 그냥 눈으로 보시고요. 절반 정도 문제를 풀어드리고, 그리고 또 절반 정도 문제를 너네한테 풀라고 시킬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문제는 풉니다.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하겠죠? 네, 피드백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 내가 푼 게 맞는지 아닌지를 잘 보세요. 그렇게 해서 체크하시고 집에 가셔서 남은 문제 하고 개념 얘기하고 필요한 부분들, 내가 몰랐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들은 영상 통해서 다시 복습하신 다음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푸시면 교과서는 너무너무 쉽게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몇 문제 제외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질문하셔야 되겠죠. 네. 공부를 안 하시면 답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풀어주는 거 보면 되게 쉽게 풀 때가 있어요. 잘하니까. 이런 거 뭐 발로 풀지. 잘하니까. 별로 푸고만 깊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존심 조금만 내려놓고 이렇게 생각해.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지금 말하고 지금 웃겨. 나도 저렇게 풀고 싶다 라는 생각하고 풀어주세요. 쑥스러워. 네. 그러니까 저렇게 풀고 싶다. 나도 저렇게 잘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잖아. 솔직히 잘하잖아. 아저씨가 다른 건 못해도. 그러니까 편하게 보시면서 내가 모르는 게 뭐였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삼각함수 그래프부터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자, 삼각함수에서의 그래프입니다. 교재 프린트 보시면 되고요. 이거 프린트는 내가 편집해가지고 여러분들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아이패드 같은 걸로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이 꽤 많으니까 그런 친구들은 패드에다 넣어놓고서 그냥 거기다 바로 또 공부하시면 더 좋겠죠. 네. 물론 종이로도 계속 뽑아 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 삼각함수 그래프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3개의 그래프죠. y는 sin x 그래프, 그 다음 두 번째 y는 코사인 x 그래프,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y는 탄젠트 x 그래프. 얘네들이 갖고 있는 성질이 조금씩 다릅니다. 사인이랑 코사인은 조금 비슷해요. 많이 비슷한데 모양이 살짝 좀 다른 면이 있고요. 탄젠트는 사인 코사인과는 조금 결이 다른 형태로 그려져요. 일단 이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말하기 이전에 우리는 항상 이거부터 얘기해요. 주기함수라는 종류를 배우게 됩니다. 주기함수. 그 말은 일정 주기가 계속 반복되는 함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반복되는 하나의 텀을 한 주기라는 표현을 써서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주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실수 모든 전체 범위에서 다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도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계속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주기함수라는 표현이 맨 처음에 나올 거고요.
사인 x, 코사인 x, 탄젠트 x를 바로바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예전에 하이메스에서 처음 이제 여러분들 얘기하고 겨울에도 막 얘기했을 때는 원을 그려놓고서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을 땅 그려놓고서 사인이라는 게 뭐니? 라고 했을 때 이 원의 0,0에서부터 x축과 이루는 요 각, 이 각이 이루는 걸 우리가 x라고 놓은 다음에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어떤 변화를 갖고 있을까? 막 이런 얘기를 했었고, 코사인 마찬가지, 탄젠트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때 했던 키워드가 뭐였냐면 사인 x는 요거였어요. 그 당시 겨울이었죠. 눈이 쌓인 높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각이 변화됐을 때 이 선이 이루는 그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해보자 라는 거였고, 코사인은 코 길이였죠. 그래서 0,0에서부터 요 밑에 있는 요 선까지, 수선의 발까지 떨어진 거리의 개념을 가지고 코사인 값을 얘기했고요. 탄젠트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야기들입니다. 코사인 분의 사인,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x분의 y,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게 탄젠트 그래프였습니다. 일단 바로바로 필요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그래프의 기본적인 개형은요,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똥똥, 또도도도동, 똥똥. 사인 그래프, 우쇼, 슝, 끝.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 코사인 그래프, 여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0,1부터 슝, 이렇게 생겼습니다. 코사인 그래프. 그 다음 마지막 탄젠트 그래프, 수루룩, 똥똥똥똥똥똥똥똥, 수루룩,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형이 이렇게 생겼음. 내가 기본 개형을 그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그냥 사인 x가 어떻게 생겼더라 에 대한 그 구조를 가지고서 문제를 푸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 그 이유는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다 대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부터 보시면 사인 x 그래프는 일단 0,0에서 출발을 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친구 나머지 부분들도 계속 연결해서 보면은 일단 첫 번째, 주기가 1이죠. 주기는 2파이죠. 네, 주기는 2파이인 함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친구의 최대와 최소는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0,0, 다시 말하면 이 원점 기준으로 대칭인 형태의 그래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사인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이야기. 최대값과 최소값을 줬다는 얘기는 치역의 범위가 플러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상관이 없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여기 기본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가셔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코사인 그래프 같은 경우는 주기가 2파이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대와 최소값도 마찬가지. 플러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뿔마 1이 최대 최소값을 갖는데, 코사인과 사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인 그래프는 원점 대칭 형태였다면 코사인은 y축 대칭인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y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 해서 사인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적절히 평행이동을 하면 코사인 그래프랑 정확하게 일치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각을 변환하는 과정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그래프, 코사인 x 그래프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탄젠트 그래프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일단 주기부터 다르거든요. 얘는 파이가 되고요. 여기가 파이입니다. 여기가 2파이죠. 그리고 두 번째, 최대와 최소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면 계속 올라가고 계속 내려가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최대와 최소라는 개념이 없지만 어떤 개념이 있냐면 점근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점근선을 말하시는 건 어렵지 않아요. 가장 처음에 나오는 점근선이 2분의 파이거든. 주기가 파이니까 여기에다 파이를 더한 값들이 계속 주기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여기서 n은 정수. 일반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서 0을 넣으면 2분의 파이, 1 넣으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이렇게 파이마다 계속 점근선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도 세 번째로는 원점 대칭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0,0을 지나거든요. 그래서 원점 대칭을 하면 원래 있던 그래프랑 똑같은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각 그래프마다 개형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기본적인 그래프 개용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하죠. 어떤 y값이 예를 들어 알파인 경우 이때 x에다가 k를 넣으면 알파가 나왔대. 그럼 그때 여기 x좌표는 누가 될까? 라고 물어보면 대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가 파이죠. 파이에서 k를 뺀 거에 값을 대입하시면 똑같은 y좌표 알파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대칭성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또 다른 확장된 각에서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 대칭성을 갖고 있다는 이런 표현들을 좀 알고 계시고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주자주 풀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익힐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정도 이야기가 기본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얘기 하냐면 이런 얘기 하죠. 네 번째, y는 a sin bx 플러스 c 더하기 d 이런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사실 이 친구를 한 번에 얘기하진 않을 거고요. 끊어서 좀 얘기할 건데요. y는 a sin bx부터 출발할 거예요. 일단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체크하셔야 되는 거 곱하기입니다. 곱하기입니다. a에 와야 되는 값은요. a에 오는 값은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위아래로 늘려줘요. 이거는 위아래로 늘려줍니다. 위아래로 늘려줍니다. 그 다음 b에 오는 친구는요. 좌우로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a가 왔을 때는 이 그래프가 위아래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이 자리에 3이 왔다. 그럼 기본적으로 3 sin x 그래프를 얘기해줘 라고 하면 최대값이 플러스 3, 최소는 -3 이렇게 원래는 풀마일이었지만 다 3을 곱한 값으로 최소가 바뀐다 라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 b값은요 좌우로 늘려줍니다. 이때 보셔야 되는 게 이거죠. 원래 있던 주기에 이 b의 절대값을 나눈 것만큼이 새로 바뀐 주기입니다. 그래서 sin x 그래프가 있었는데 만약에 sin 2x가 왔다 라고 하면 이 친구는 요만큼 절반 줄어들어서 그냥 주기는 파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수의 역수배만큼 주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에 숫자가 크면 클수록 주기는 더 작아진다 라고 보셔야 돼요. 계속 작은 값에서 그 값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얘기 드리고요. 여기에 플러스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거죠. x 대신 여기 b 자리에다가 x 대신 x 플러스 b분의 c를 대입하고요. y 대신 y 마이너스 d를 대입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말한 요 그래프가 되는 거죠. 받아들이죠? 그럼 이 말의 의미는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d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거야. 그래서 왼쪽 오른쪽으로 얼만큼 위아래로 얼만큼 이동한 결과 해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a와 b 값을 구하셔서 최대 최소 그리고 주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관찰 먼저 하신 다음 평행 이동하시면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이 내용은 예전에 문제 고친 수행평가 한다고 해서 한번 정리해보고 연습도 좀 시켜봤습니다. 지금 사인 그래프만 갖고 얘기했는데요. 이 내용은 코사인에서도 적용이 되고요. 탄젠트도 마찬가지 적용이 됩니다. 탄젠트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원래 주기가 파이였기 때문에 만약 탄젠트 2x라고 하면 주기는 2분의 파이로 변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여기 있는 이야기들이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각함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봤습니다. 어때요? 들었을 때? 쉬워요. 아는 내용인가요? 소연이 다 아니? 희선이 괜찮아? 지금 말하는 거? 은별이는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수빈이는 왜 그래요? 뭔 일 있어요? 어디 아파요? 네. 왜 이렇게 막 자괴감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혼자? 자, 사각함수의 성질입니다. 사각함수의 성질을 얘기했을 때 이제 각을 변환하는 과정이거든요. 나는 얘를 이제 각변환한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각변환. 우리는 아는 값이 정해져 있어요.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이 정도밖에 없어. 그래서 나머지 특수한 어떤 각들이 나왔을 때, 모르는 각들이 나왔을 때 분명히 내가 아는 값으로 바꿀 수 있거든. 그때 하는 이야기는 뭐였냐면 여러분들한테는 계속 이렇게 얘기해 드리죠. 원 그리고 얘기하세요. 원 그리고. 좌표평면에
자기소개하지 마시고요. 쭈구리. 자, 원을 그리고서 좀 얘기를 해볼 겁니다. 원을 그리고요. 좌표 표면에다가 0,0이 중심이 되게 세팅을 하신 다음에 이런 얘기인 겁니다. 예를 들어 누구 볼까? 요거 볼게요. 여기 있는 친구.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값을 한번 구해봐 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요거거든. 파이 180도 가고 세타만큼 더 가세요 라는 거거든. 그럼 그때 다음 파이 플러스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한 이쯤 된다 라고 볼게요. 이거에 사인 값 높이를 관찰해봐 라는 거죠. 그럼 그랬을 때 요 각이 정확하게 세타라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세타 각의 사인 값을 관찰해서 됐죠? 이거 높이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시면 된다는 겁니다. 왜? 두 삼각형이 서로 같은 합동이거든. 됐죠? 그래서 깜짝아. 얘를 말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값은요, 그냥 마이너스 사인 세타 값 말하면 되겠네. 이렇게요. 부호가 헷갈린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싸 않고, 그죠? 그래서 사분면에 따른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양수와 음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하면 3, 4분면이네. 탄젠트만 양수죠? 그럼 사인 값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로 말하면 될 거야. 그냥 마이너스 사인 세타 값을 의미한다. 이런 식의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단위형 그려 놓으시고서 하는 이야기들 어렵지 않게 해석해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있는 세 번째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친구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라고 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 단위원 그려놓고서 이야기를 할 건데 얘는 2분의 파이에서 세타만큼 더 간 거거든. 그럼 이때 이 친구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어디니라고 하면은 요렇게 2가 될 거예요. 2분의 파이 90도 가고 세타만큼. 그럼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지. 여기만큼 더 간 거니까.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딱 다음 세타각을 그냥 1, 4분면에다 이렇게 위치한 다음 비교를 해보면 자 분명히 코사인 값 물어봤으니까 이 동경에서 밑변의 길이 요 길이 말하는 거죠. 자 이게 그림상 이렇게 보입니다. 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 요 길이 됐어요? 요 길이. 그럼 이 길이는 요 삼각형에서 누구랑 같은 거? 높이랑 같은 거잖아. 맞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이 세타의 높이값, 사인 값을 말하면 되겠네. 이거 사인 세타 값을 갖고 얘기하면 되겠네. 몇 사분면이죠? 2사분면이라 요 길이가 왼쪽으로 갔으니까 음수가 됐겠죠? 그래서 양수로 말하지 않고 음수로 말하겠습니다. 라는 표현.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2사분면에 위치했는데 코사인을 물어봤으니까 사인만 양수라서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사인 값, 세타 값 요거랑 같은 값이야.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야. 대칭성을 이용해서 각이 바뀌는 경우와 부호가 바뀌는 경우를 다 관찰하시고 얘기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알고 있는 이야기야? 왜 그래? 너 어디 아픈 애 같이 왜 그래? 며칠 새내 같은데?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자, 밑에 있는 이야기들 몇 개를 좀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되게 간단한 문제니까 천천히 보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시고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쓰지 말라고. 쓰지 마요. 못하러 써요. 그냥 보면 되지. 이거 누가 모르나 이거 다 아는 건데. 그죠? 교과서 풀려고 미리미리 연습하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보시고 집에 가서 꼭 다시 해보시고 안 되는 건 또 물어봐 주시고요. 자, 2번입니다. y는 3 사인 x 플러스 파이 빼기 2입니다. 이 친구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나는 최대값과 최소값만 구하면 되는 상황이거든. 그러면 사실 요 3이 붙었습니다. 이건 뭐야? 위아래로 늘렸죠? 해서 일단 생각. 원래 y는 sin x가 있을 때 이 친구는 최대가 1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1이었을 거야. 근데 앞에서 3을 곱했으니까 최대는 3일 거고 최소는 마3으로 바뀌겠죠? 근데 그리고 나서 얘 뭐 했냐면 x축으로 마이너스 파이만큼 평행 이동했고 위로 아래로 2칸 내렸네요. 됐지? 자, 일단 x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값은 최대값과 최소값에는 딱히 영향을 주지 않죠? 좌우로만 이동했으니까요. 그럼 밑으로 2칸 내렸습니다. 그럼 원래 최대가 3이었는데 몇으로? 2를 빼서 1로 바뀌었을 거고 원래 최소는 마3이었는데 2를 빼서 몇으로? 마이너스 5로 바뀐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5라고 하시면 된다는 거. 어떤 친구를 관찰하고 얘기할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 두 번째 거 보시면 이번엔 x 앞에 2가 붙었습니다. 이 친구는 결과적으로 주기와 관련된 친구죠. 코사인을 물어봤으니까 이 친구 2가 붙었네요. 주기는요 파이로 바뀝니다. 원래 2파인데 이거의 역수배를 곱한 게 바뀐 주기. 그래서 주기는 파이로 바뀌게 될 거고요. x축으로 얼마큼 적당히 이동했습니다. 얘는 최대 최소엔 딱히 영향을 주지 않네요. 그럼 내가 봐야 되는 건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부터 봐야 되겠죠. 원래 코사인 자체가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이었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그럼 최대값은요 1이고요. 최소는요 마이너스 1이었겠죠. 그래서 최대가 원래는 1, 최소가 마이너스 1인 건 그대로였는데 여기에다 지금 3을 더해버렸습니다. 그럼 그 이 얘기는 그래프를 위로 3칸 올려버린 거잖아. 그럼 최대는 3을 더해서 4로 바뀔 거고 최소는 3을 더해서 2로 바뀌는 상황이겠죠. 최대값 4에 최소값 2였다. 뭐 이 정도 이야기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셔서 필요한 정보들만 뽑아내시면 됩니다. 서연이 할 수 있겠어요? 자, 3번입니다. 자, 탐젠트 그래프 나왔고 점근선의 방정식 구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점근선입니다. 일단 점근선입니다. 여기 봤더니 앞에다 3을 곱했어요. 자, 탄젠트 그래프가 있을 때 이 친구 앞에다 3을 곱했어 라는 표현. 어차피 위아래로 3칸 늘렸기 때문에 점근선은 딱히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 친구 탄젠트 자체는 최대 최소의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원래 그래프를 좀 이렇게 위아래로 늘려서 그리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x 앞에 2가 붙었죠. 자, 원래 탄젠트의 주기는요 파이였는데 x 앞에 2가 붙는 순간 주기가 바뀌죠. 몇으로 바뀌어요? 2분의 파이로 바뀝니다. 줄어들어요. x 앞이 커질수록 그거에 반비례해서 주기가 결정됩니다. 됐죠? 그래서 주기는 2분의 파이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일단 첫 번째로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y는 탄젠트 x에서 점근선이 누구였니?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래프를 대략 그려보면 첫 번째 점근선 x에 누구 넣었을 때? 2분의 파이 넣었을 때가 점근선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 자리에 2분의 파이가 왔을 때 점근선이었을 거라고. 그럼 다시 그래프로 와볼게. 요 2x 자리에 누가 오면 2분의 파이가 오면 점근선인 거죠. 다시 2x 자리에 2분의 파이가 오면 점근선인 거죠. 그럼 x가 몇일 때? x가 4분의 파이일 때 그때 여러분들이 관찰하는 첫 번째 점근선이 될 거야. 그럼 4분의 파이일 때 점근선이었는데 이 친구의 주기가 2분의 파이라면서 그럼 여기에다 2분의 파이 더해도 점근선이고 2분의 파이를 3번 더해도 점근선이고 몇 번을 더해도 점근선 아니겠어? 그럼 점근선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2분의 파이를 n번 플러스 4분의 파이. 여기서 n은 정수. 몇 번을 더해도 0번을 더해도 점근선, 한 번 더해도 점근선. 왜? 한 번 점근선에서 주기를 더한 값은 계속 점근선이 반복해서 나올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점근선 하나 알아내시고 거기에다 주기에다가 n을 곱한 값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이게 점근선의 방정식 일반각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이게 답이라는 겁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정수 표현도 있으셔야 돼요. 따라와요. 따라와요. 괜찮아요? 일단은 5번 문제를 봤더니 최대값, 최소값 주기를 줬거든요. 일단은 보자마자 바로 반가운 친구 주기죠. 원래 코사인의 주기는 2파인데 x 앞에 b를 곱했단 말이야. 그리고 b가 0보다 크다는 사실도 난 알고 있고 그럼 여기에다 b를 나눈 게 바뀐 주기 파이가 됐다는 얘기지. b는 몇이다? 2. 바로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어차피 여기 코사인 누구 x 여기에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인 상황이었을 거라고. 그럼 애초에 최대가 1, 최소가 마이너스 1이었는데 앞에다가 a를 곱했네. 그리고 또 a가 양수라는 것도 안 해. 그럼 일단 최대는 a, 최소는 마이너스 a였을 텐데 뒤에다가 또 c만큼 다 더해버렸죠. 그럼 여기다가 c를 다 각각 더해버렸더니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가 3이 됐다는 말이네요. a는 몇이었다? b는 몇이었다? c는 몇이었다? c는 마이너스 1이었다. 그래서 지금처럼 얘기해 주시면 답입니다. a, b, c를 싹 다 더해 주시면 답은요?
3. 네, 3번이겠네요.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정보들 가지고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니까. 우리 너무 잘 아는 거니까요. 6번 같은 경우도 이제 슬쩍 보시는 게 이런 거죠.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너 A, B, C 값 구해봐라는 거거든. 일단 사실 첫 번째 봐야 되는 거는 요 B부터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주기가 누군지 우리 눈에 보이거든요. 한 주기를 여러분들이 따라가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시작했어요. 슬쩍 여기까지, 슬쩍 여기까지죠. 요게 한 주기죠. 몇이에요? 파이네요. 그럼 일단 0보다 큰 B는 누굴까? 2가 되겠죠. 그래서 2가 와야만 원래 주기는 2파이였는데 파이로 바뀌었네. 2를 나눴겠네. 그래서 B는 2.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A하고 C 값을 알아내셔야 되는데 A가 0보다 크니까요. 원래 사인의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인 거 알고 있었잖아. 그러면 이 친구의 최대는 A 플러스 C. 이 친구의 최소는 마이너스 A 플러스 C로 바뀐다는 거. 그게 2고 그게 0이라는 거죠. 그래서 A가 몇이다? 그럼 C는 몇이다? 1이다 라는 거. 그래서 A, B, C를 다 알았으니까 싹 다 곱해주시면 답이 표현됩니다. 이런 표현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서 어렵지 않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혹시나 여기서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최대값 2, 최소값이 0이었습니다. 이 한가운데 1이 있죠? 맞아요? 이 그래프는 위아래로 어떻게 늘리든 간에 항상 0을 기점으로 위아래 대칭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요 1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Y축으로 얼만큼 이동했는지 C값을 바로 알려줍니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와 최소의 한가운데 값이 원래 0이었는데 이게 바뀌었다는 얘기는 위아래로 이동했다 라고 관찰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더 좀 풍부하게 해석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7번입니다. 그 870도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360도에다가 두 바퀴 돌리면 720도죠. 거기에다가 얼마 더하면 870도가 될까요? 됐죠? 그럼 결론 870도라는 거는 두 바퀴를 돌리고 150도를 더 간 거잖아. 그러니까 너네 입장에서는 이렇게 두 바퀴를 돌리고 150 더 간 거야. 그럼 내 눈에는 결과적으로 그냥 150 더 간 거밖에 안 보인다고. 이렇게 150도만큼 조금 더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150도 됐지? 너 그랬을 때 사인값 말해줘 라고 했으니까 뿅 내려서 사인값 말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보는 건 여기가 몇 도다? 30도.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30도인 친구를 딱 긋고서 얘기하면 되죠. 30도일 때 그때 너 사인값 물어봤네. 요 높이 말했네. 30도일 때 높이? 같은 높이잖아. 그럼 얘는 그냥 사인 30도 값을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사인 870도는 사인 150도와 같은 건데 이 150도는 180도에서 30도를 뺀 값으로 표현해도 된다. 그럼 180에서 30도를 뺐습니다. 180도 갔다가 뺐어요. 몇 사분면? 2사분면. 그때 사인 값은 양수, 음수? 양수니까 그냥 사인 30도 말하면 돼. 그냥 이렇게 바로 온다는 거야. 그래서 규칙을 갖고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 그 값은 2분의 1인 걸 우리는 알고 있죠. 끝. 이런 표현이 되는 거고요. 코사인 3분의 4파이입니다. 여기서도 보셔야 되는 게 코사인 3분의 4파이. 얘는요, 코사인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죠. 그럼 이 말은 요거야. 파이만큼 갔다가 3분의 파이만큼 더 가. 요 동경에 코사인 값 물어본 겁니다. 됐죠? 여기가 누구? 3분의 파이인 거지? 그러면 그냥 3분의 파이를 그려볼게요. 여기가 3분의 파이가 되게 그려볼게. 이때 코사인 값 물어봤습니다. 요 길이 물어본 거네. 그럼 우린 요 길이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대신 부호가 반대인 경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사인 값 물어봤어. 근데 파이에서 이만큼 더 갔다? 몇 사분면? 3, 4분면. 3, 4분면에서는 탄젠트만 양수니까 코사인 값 물어보면 음수로 말해야 돼. 그냥 코사인 3분의 파이 값을 음수로 말해주면 돼. 왜? 같은 길인데 부호만 반대거든. 그래서
파이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동했을 때 혹은 2분의 파이, 2파이를 기준으로 풀마 이동했을 때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 사분면에 따른 부호만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고 그냥 그 세타 값을 말해주면 돼요. 대신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움직일 때는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그 역수로 바뀐다는 거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니까요. 코사인 3분의 파이 몇이고요? 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는 분들이 이제 8번 문제를 바로 관찰하죠. 8번에 1번입니다. 답은 1이 나오는데 그 원인도 이유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바로 갑니다. 코사인 물어봤는데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얼만큼 이동했대요. 자, 90도를 기준으로 이동을 했죠. 그럼 일단 첫 번째 코사인은 무조건 사인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 2분의 파이에서 더 갔습니다. 몇 사분면? 2사분면이에요. 맞아? 그럼 2사분면에서는 누구만 양수? 그럼 코사인 값을 물어본 거였잖아. 그럼 당연히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말해야 돼요. 얘는 마이너스 사인 6분의 파이 값. 됐죠? 자, 다시 갑니다.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자, 3분의 파이를 뺐습니다. 그럼 몇 사분면? 1사분면이죠? 그럼 모든 사분면에서 1사분면 다 양수값 나오는 거지? 자, 사인인데요.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각을 움직여서 얘기했습니다. 사인은 뭐로 바뀌어요? 코사인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양수로 그냥 3분의 파이 값 말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탄젠트죠. 파이만큼 갔다가 4분의 파이 더 갔습니다. 몇 사분면? 3, 4분면. 이때 탄젠트는 양수지? 그럼 얘는 그냥 탄젠트 4분의 파이. 양수니까 양수로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자, 이거 계산한 게 답이 된다는 거야. 원리를 또 다시 한번 차근차근 말해줘봐 라고 하면 첫 번째 건 이런 거예요. 다시 2분의 파이만큼 갔다가 6분의 파이를 더 갔다고. 여기가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그리고 코사인 물어봤으니까 요 길이 말하면 돼요. 됐지? 그럼 이때 이 6분의 파이가 예각으로 보이게 내가 이쪽에다 다시 띵 그림을 그려볼게. 여기가 6분의 파이야. 자, 그럼 요 길이는 누구? 요 길이잖아요. 높이네요, 높이. 6분의 파이의 높이를 말하면 되는데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달고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판단이 여러분들 문제에서 그냥 바로바로 정리가 돼야 된다고. 이거 잘 돼 있으셔야만 내년에 공부하실 때 편해요. 자, 그래서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인 6분의 파이는요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죠.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이니까요. 답은 그냥 1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끝. 이런 표현.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도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주시고 활용해 볼 겁니다. 그래프 활용해 볼 거예요. 사실 그래프 활용했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t로 치환하는 거밖에 없어요.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같은 값들이 반복되는 것들은 치환합니다. 이건 지수로 그때도 했던 거 동일하죠.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게 보이면 그냥 치환하시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때 치환된 범위를 항상 얘기하셔야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수함수에서 예를 들어 2의 x제곱을 t로 치환했다. 그럼 t는 어떤 애? 0보다 큰 애. 이렇게 났죠? 마찬가지 삼각함수에서 만약에 sin x를 내가 t로 치환했다. 그럼 t는 어떤 애? 네,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 값. 왜냐면 sin x 자체의 최대 최소값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치환하고 문제를 푸는 이야기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고요. 나머지는 뭐 대칭성을 이용하는 표현들 정도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딱히 어려운 내용은 역시 마찬가지 없어요. 하지만 연습이 안 돼 있으면 또 계속 힘들 수 있겠죠. 자, 그럼 연습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밑에 있는 문제 보시면요 2번 문제를 볼 겁니다. 자, 일단은 2번 문제를 보기 전에 우측에서 항상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자, 이 표현으로 익히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익힐게요.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는 1이다. 이렇게 익혀놓을게요. 여기서 모든 문제들이 다 출발이 됩니다. 그 다음 썼으니까 하나 더. 코사인 x분의 사인 x는 뭐와 같다? 다시 말해줘요. 코사인 x분의 사인 x는 뭐와 같다? 탄젠트 x와 같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거 가지고서 다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읽어보시면
y는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사인 x 더하기 2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 코사인이 있고요. 여긴 또 사인이 있습니다. 같지 않아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 코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문제는 y는 마이너스 1 빼기 사인 제곱 x 더하기 4 사인 x 더하기 2라는 거죠. 그럼 이걸 다시 전개하시면 사인 제곱 x 더하기 4 사인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이때 여러분들이 똑같이 반복되는 친구들이 보이죠? 사인 x가 반복되니까 얘를 t로 바꾸면 우리는 y는 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1이다 라고 바꿀 수 있다는 거.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냥 끝나면 안 돼요. 이 t의 범위가 항상 언급이 돼야 되고요. 이 범위 안에서 우리는 다음 함수의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을 구할 겁니다 라는 거. 자, 2차 함수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 가지고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최고차 계수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이죠. 꼭지점에 t좌표 언급 가능할까요? 몇입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데 우리가 보고 싶은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만 볼 거니까요. 1을 넣은 게 최대값이고 마이너스 1을 넣은 게 최소값, 요 구간 안에서. 그래서 t 자리에 그냥 1을 딱 넣어주시면 최대값 6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면 최소값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둘이 더한 값은 4라는 걸 바로 도출해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또 부연 설명 하나 더 해드리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에서 a가 0이 아닙니다. 그때 0이 아닙니다. 이때 꼭지점에 x좌표, 여기서는 x 대신 t였으니까 꼭지점에 t좌표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이때 꼭지점의 x좌표는요 마이너스 2a분의 b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여기 1, 4니까요 마이너스 2분의 4에서 마이너스 2가 꼭지점의 x좌표, 여기선 t좌표가 된 거야. 그래서 요 이야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습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꼭 외워두세요. 모르시면 안 됩니다. 꼭지점 x좌표는 보자마자 바로 암산해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익혀 놓으셔야만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3번 문제 밑에 있는 걸로 한번 가봅니다. 자, 3번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값들이 반복되는 게 그냥 직관적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 그랬을 때는 우리는 이 코사인 x 값을 일단 편의상 t라고 바꾸고요. 당연히 이 t는 코사인이니까 최소 마이너스 1부터 최대 1까지 올 거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는요. t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t 플러스 4였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고서 이 친구가 이거 유리함수, 분수함수, 우리 고1 2학기 때 했던 함수야 라고 바로 캐치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랬을 때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 점근선에 대한 이야기 나와야 되겠죠? 그죠? 자,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일단 쓴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점근선 t는요 마이너스 2고요. y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 그래프를 좌표표면에 그리면 t가 마이너스 2이고 t축 y가 마이너스 1일 때 어이씨 깜짝아 y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를 점근선으로 갖고 있으면서요 t에다가 0 넣어버리면 2가 오니까 0,2 이런 점을 지나겠죠.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그형이 그려집니다 라는 게 분수함수 그래프는 방법, 그래프 그리는 방법. 여기서 우리는 t값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기 마이너스 2니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뭐 대충 이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관찰하는 게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이야기고요. 치역이라고 했습니다. 나오는 함수값 중에 제일 큰 애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나오는 값, 그래서 5가 될 거고요. 가장 작은 애는 1을 대입해서 나오는 값, 1 대입하면 3분의 3, 1이겠네요. 네, 요 사이 값이 바로 y의 범위가 될 거다. 그래서 뒤에 5에서 1을 뺀 값은 4라고 얘기하시는 게 합리적인 풀이가 되겠습니다.
분수함수에 대해서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이 문제를 봤습니다. 네, 맞아요. y는 ax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d 형태에서 일단 첫 번째 점근선은요. x값은 이렇게 얘기해요. x값은 우리가 좌표표면 x축이 이렇게 그려지거든. x축. 그래서 점근선의 x 누구야? 그럼 x축을 떠올리세요. x축. 요렇게입니다. 요렇게 마이너스 a분의 b. 이게 점근선의 x값. 점근선의 y값은 자, 좌표표면의 y축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요렇게. 이거를 떠올리세요. 요렇게 a분의 c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구조를 좀 보시면 여기를 밑에서부터 a, b, c, d라고 놓으면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이거 근각의수의 관계 쓸 때 쓰던 그 문자 똑같이 나오거든. 그리고 마이너스 a분의 b 두 분의 한 마이너스 붙이고 곱은 a분의 c 그냥 쓰고 맞잖아. 그래서 이런 패턴 자체가 그대로 나오니까 구조는 여러분들이 눈에 많이 봤던 친구니까 어렵진 않을 겁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x축 x축 얘분의 얘 마이너스 얘분의 얘 y축 y 얘분의 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근선을 바로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x가 0일 때 혹은 0이 아니라 뭐 1일 때도 상관없고요 2일 때도 상관없고요 네 편한 대로 생각하세요. 그랬을 때 x가 0이면 남는 게 b분의 d가 남거든. 그래서 그때 y 좌표를 아시면 우리가 y 절편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y 절편을 찍어 놓으시면 요 점을 지나는 분수함수니까 모양이 이거잖아요. 요거 아니면 요거 두 개잖아요. 그래서 저 점을 지날 수 있게 적절한 개형을 그냥 그려주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들, 좀 깊이 있는 이야기들은 고1 때 했던 이야기들이었고 네, 거기서 우리가 꼭 뽑아내야 되는 이야기는 이 정도가 됩니다. 모르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따로 얘기해 주세요. 유리함수 요 부분 개념 영상에 있는 거 링크 또 보내드리면 되니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것들 이렇게 잘 활용해서 문제 접근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뒤로 가셔서 그 5번 같은 경우를 이제 한번 보시면요. 그냥 보세요. 집에서 또 풀어보셔야 되고 문제는 PDF로 올려드릴 거고 뭐 답지도 PDF로 정리해서 좀 올려드릴게요. 자, 5번 보시면요. 뭐 이런 거죠. x가 0하고 2파이 사이에 있을 때 다음을 만족하던 모든 x값의 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일단 문제 구성 자체가 x의 범위를 딱 정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 왜 그러냐면 코사인 x 그래프는 코사인 그래프는 계속 주기함수니까 같은 게 반복된단 말이지. 그럼 만족하는 x값은 몇 개야 라고 하면 무수히 많아요. 겁나 많으니까요. 그래서 요 구간 안에서만 만족하는 x값을 구해줘 라고 웬만하면 x의 범위를 주어지게 제한되게 제시해 줄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코사인 모시게 했는데 루트 3이 나왔대요. 근데 요 앞에 지금 2가 있죠? 그래서 2를 양변에 나눠주시면 코사인 x 더하기 6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이다 라고 표현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아는 코사인 값은요 사실 이거밖에 없습니다. 0,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1 됐지? 야, 코사인 했는데 혹시 4분의 1 나오는 값 누군지 알아? 몰라요. 그러니까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코사인에다가 무슨 짓을 했더니 2분의 루트 3이 나왔어. 얘 누구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야 되는 첫 번째는 요 안에 있는 x 더하기 6분의 파이 값을 그냥 t라는 문자로 치환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시면 문제에서 물어보면 이거거든. 코사인 t가 2분의 루트 3 나왔대. 그럼 코사인에다 누구 넣으면 2분의 루트 3 나온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거든. 근데 이때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자, 여기입니다. 코사인 t 그래프를 그리면 y는 코사인 t 그래프를 그리면 x 대신 t축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t가 될 거고 기본 그래프니까 그냥 기본 그래프 플러스 1에서 시작해서 이런 그래프를 그냥 그리면 되는 거죠. 됐죠? 아시다시피 여기가 2파이일 거고요. 여기는 파이가 될 거고요. 여기는 2분의 파이, 여기는 2분의 3파이, 그 다음 여기는 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본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x 대신 t로 바꿔서.
그리고 나서 누구 넣으면 2분의 루트 3 나왔어? 라고 했을 때 여기가 1이니까요. 2분의 루트 3은 대략 여기 있는 값들이 될 거다. 그래서 난 요 점의 좌표, 요 점의 좌표, 요 점의 좌표, 이 점의 좌표 뒤로 가면 계속 있겠죠? 이 모든 점들의 좌표를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거야 라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그냥 얘기해 볼게요. 네가 아는 2분의 루트 3 나오는 코사인 값 누군데? 6분 3분의 8. 3분의 8? 6분의 8이죠. 6분의 파이죠?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요. 야, 코사인 6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인 거 알고 있었잖아. 라고 했을 때 이때 이 그래프에서 갖고 있는 성질들을 이용할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대칭이에요. 그래서 요 친구의 t좌표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입니다. 두 번째, 대칭이라고 했죠? 그럼 2파이에서 왼쪽으로 얼마큼 6분의 파이만큼 오면 돼요. 6분의 11파이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 얘는요 6분의 13파이가 되는 거야. 그래프의 길이가 계속 동일한 형태의 대칭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을 정확하게 잡고 우리는 t에 올 수 있는 값이 누군지를 쭉 알아낼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요거죠. 짠! t가 누구였냐면 x 더하기 6분의 파이였거든. 그쵸? 그래서 x 더하기 6분의 파이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6분의 파이이면 문제에 대입했을 때 2분의 루트 3이 나올 거고요. 아니면 6분의 파이가 되어도 마찬가지 나올 거고요. 아니면 얘가 6분의 11파이가 돼도 되고요. 6분의 13파이가 돼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관계를 만족하는 x값은 무수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x에다 뭘 해줬어요? 범위를 준 거죠. 문제 첫 줄에 보시면 x는 어떤 애가 온다? 0에서 2파이 사이 값만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것도 정리해 주셔야 돼. 이 t의 범위 세 번째죠. x가 0에서 2파이 사이니까요. t는요 6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등호 있나요? 있죠? 그 다음 6분의 13파이보다는 작은 범위에서만 얘기해 주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t 값이 13파이는 전혀 없어요. 문제에 등호가 없었는데요. 5번 문제 아닙니까? 네. 없죠? 그래서 이거를 다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범위 안에 있는 t값만 나열하시다는 얘기. 그래서 얘하고 얘, 이 두 개만 t값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자, 이제 6분의 파이 값을 넘겨서 x를 말해주시면 됩니다. 넘기면 x는 0 또는 6분의 5니까 6분의 10이니까 3분의 5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x값은 이 두 개가 답이 되는 거고 이 두 개를 더한 값은 뚜둠 4번이 되겠습니다. 끝. 그래서 무수히 많은 값들이 나오는데 x의 범위를 줄 거야. 그러면 당연히 t의 범위도 주어지게 될 거고 문제에서 말하는 값들 중에 해당 범위에 있는 친구들만 우리가 선택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인 거예요. 잠깐만요. 이거 어때요 지금? 자, 8번이에요. 8번에 1번 말고요. 1번 지금 했던 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2번을 볼 겁니다. 매를 벌죠. 야, 부등식인데 선생님 부등식 어떻게 풀어요? 라고 하면 똑같아. 방정식 함수 부등식은 같이 다닐 거란 말이지. 일단 여기를 보자마자 드는 첫 번째 생각, 코사인이랑 사인이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코사인 우리가 바꿀 수 있나요? 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요. 코사인 제곱은 1 빼기 사인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앞에 2를 곱한 거니까 2, 1 빼기 사인 제곱 x 3 사인 x 빼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쓱 전개해 주시면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 플러스 3 사인 x 내림차순 정리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2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3 사인 x 플러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요. 이 정도 쉽잖아.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 있죠. 계속합니다. 똑같은 게 계속 반복해서 보이네요. 치환하겠습니다. 사인 x를 치환하겠습니다. 뭐로요? t로요. 그랬을 때 선생님 t의 범위 말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t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에 있어요. 아우 잘했어요. 그럼 씁니다. 2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음이죠. 네. 몇 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인수분해는요? 되죠. 이거 안 된다면 환장하는 거죠. 틀렸죠? 그렇죠. 그러면 됐죠 이제?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무시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2차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구하나요? 하면 아래로 볼록 2차 함수에서 t에다가 1 넣으면 0 나오고 2분의 1 넣으면 0 나오는 거였잖아. 그치? 그럼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 부분 말하면 되네. 어머 t는 누구야? 1보다 작거나 같은 애,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애. 됐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겠죠? 아 그냥 못 살에 그냥 나와 있어. 아니 마이너스 2 플러스 1 아니에요? 아니지. 아니죠. 그럼 마이너스 살이 안 나오잖아. 아니 마마가 아니잖아. 너무하잖아. 아 죄송합니다. 옆에 친구가 살이라고 하면 좀 살이세요. 너는 주변 사람들의 주위의 말을 너무 듣지 않아. 됐죠? 그럼 2차 부등식이 나왔어요. 선생님, t 범위는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1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 범위에 있는 t 범위. 그럼 이게 답이겠네. 그럼 이제 t가 누구였는지 다시 원래 있는 값으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sin x가 2분의 1하고 1 사이에 있게 만드는 적절한 x값의 범위를 말하면 되는 거지. 서연이 따라와요. 그럼 sin x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그 안 따라오는데 따라와요 했을 때 그냥 이렇게 지금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네. 그러지 마세요. 자, 뿅뿅뿅 사인 그래프, 기본 그래프 쓱 그리고 나서요. 문제에서 x는 0에서 2파이까지만 보라고 했으니까 나도 0에서 2파이까지만 땅 그려놓고 그 다음 관찰해 볼 겁니다. 자, 1보다 작거나 같고요. 자, 최대값 1은 여기 있습니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2분의 1은 이쯤에 있겠습니다. 그럼 결론. 우리가 관찰하는 x의 범위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는 거죠. 왜? 그때 나오는 값이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거거든. 1 나오는 거 맞잖아. 그럼 자, 이거 x좌표가 누구였을까요? 라고 하면 6분의 파이 사인 6분의 파이가 2분의 1이니까요. 그럼 이때 보는 게 요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6분의 파이였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도 똑같이 6분의 파이였을 거야. 여기는 파이였다는 거 정도는 우리가 갑시다. 6분의 5파이. 이거 괜찮아요?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파이 더한 거예요? 뭘 더했어요? 어떻게 한 거예요? 요 길이가 6분의 파이니까 파이에서 똑같은 길이만큼 빼면은 같은 함수 값을 가져. 안 되죠? 돼요. 진짜 되는데? 아니 저기에서 이만큼까지 길이랑 저기서 이만큼까지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에서 이만큼까지가 6분의 파이가 나오려면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빼야 여기가 6분의 5파이가 나온다. 좋습니다. 잘했어요. 그래서 x는요 6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6분의 5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친구라고 말해주시면 마지막 2번 문제도 해결이 되겠습니다. 인 거야. 괜찮겠어요? 자, 그럼 또 연습 한번 해봐야 되겠죠? 병원 말고 학원. 네, 여기 병원 아니고요. 자, 코사인 x, 코사인 제곱이죠? 네 얼굴이 제일 예쁘고요. 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죠. 이렇게 바꾸지? 자, 앞에 2가 있으니까 1 빼기 사인 제곱 x 빼기 사인 x 빼기 1은 빵이라고 쓸 거고, 그럼 슥 전개하면 내림차순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 빼기 사인 x 플러스 1은 0 마이너스 곱하면 2 사인 제곱 x 사인 x 빼기 1은 0. 됐죠? 여기까지 그냥 평범하죠. 근데 x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다음 방정식의 해가 아닌 것을 골라달라고 합니다. 그럼 0 나오게 만드는 적절한 x값을 내가 찾아야 되네요. 근데 봤더니 여기 사인이 반복되고 있죠? 그럼 나는 사인 x를 t라고 치환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당연히 t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사이 값으로만 나올 거예요. 자, 쓰면요 2t제곱 플러스 t 빼기 1은 0이죠? 인수분해 돼요.
2t 빼기 1, t 플러스 1. 그쵸? 그러면 t는 어떤 애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일 거다. t가 누구야? sin x라며. 다시 sin x가 2분의 1이 나올 때 또는 sin x가 마이너스 1이 될 때 그때 x값을 나는 말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사인 그래프를 그려놓고서 이야기하겠죠? 자, 여기 사인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문제에서 분명히 x는 어떤 애가 온다고 했죠? X요? 네, 0에서 2파이 사이. 그래서 0,0에서 시작하는 주기 한 주기인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야기할 겁니다. 왜 이래요, 씨? 자,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자, 여기서 관찰 잘 하셔야 돼요. 아까 이것 때문에 어떤 친구랑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뒤에 거부터 볼게요. 야, 사인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싶어. 요거죠? 네. 마이너스 1 나오고 싶어. 누구 넣으면 되는데? 그럼 x에다가 2분의 3파이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이번엔 2분의 1이 나오고 싶어. 그럼 여기가 1이니까 2분의 1은 정확하게 한가운데 한 이쯤 되겠죠? 2분의 1이 되고 싶어. 그럼 요거 x좌표 누굴까? 그럼 일단 첫 번째, 우리 2분의 1 나오는 x값 알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6분의 파이거든요. 그러면 요 두 번째, 요 x좌표는 누굴까? 라고 하면, 자, 여기가 파이니까요. 대칭성 이용해서 6분의 5파이 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x는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x값을 총 3개 말해주시면 되겠고요. 해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 3개인데 보기가 5개니까 한 2개 정도 말해야 되겠네요. 답이 아닌 것은 바로바로 2번과 4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된다. 끝.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어디까지 얘기한 거냐면 사역함수 그래프를 얘기해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전까지 그냥 한번 이야기를 해본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하셔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여기 있는 문제들 37페이지 적혀 있죠? 여기까지 문제들 다 푸셔야 되고요. 다 풀고 나서 너네 뭐 해야 되냐면 교과서 다음 범위까지, 지금 한 범위까지 삼각함수 그래프 사인 코사인 법칙 전까지는 좀 풀어오세요. 그러면 다음 수업에 요 뒷부분 얘기하고 그 다음 교과서 풀어온 것 중에서 너네 개별적으로 질문 받으면서 안 되는 거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교과서는 일단 제대로 푸셔야 돼요. 문제국 기준으로 교과서 최소한 2번에서 3번은 푸셔야만 점수 나옵니다. 그리고 공유청구는 교과서가 기초가 될 거고요. 여기에서 추가 문제 더 가려면 교과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완벽하게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꼭 남은 문제들 풀어보시고 교과서 문제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안 오신 분들도 영상 보시고 따라 하셔야 돼요. 수고했습니다.